전 시간에 뭐 배웠죠? 몇 세대짜리? 등기 기록은 몇 개를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데 여기서 먼저 뭐가 있고? 일동 표제부.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자 101호가 있으면 1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물론 세대가 다 있겠죠. 자, 건물은 토지 정착물이다. 이게 문정동 1번 땅에 있다. 소유권, 소유자가 몇 명? 60명. 반면에 문정동 2번 땅은 소유자가 옹고집이고 뭐가 있다? 지상권, 지상권자가 60명. 뭐가 복잡하겠어요? 토지 등기부가 복잡하겠죠. 근데 자, 표제부는 1번 땅, 문정동 1번 땅, 지목대 면적 나오고 여기는 어디가 복잡한 거죠? 갑구에 소유자가 나오는데 몇 명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뭔가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반면에 문정동 2번 땅은 2번 땅 표제부는 있을 거고 갑구는 복잡할 거 없죠. 소유자 누구예요? 옹고집 그냥 한 사람 나오면 되는데 여기는 뭐가 복잡한 거죠? 을구. 을구의 지상권자가 몇 명? 60명을 다 적게 되면 복잡해서 뭘 보내는 거예요? 시집 보내는 거죠. 자, 시집 보내는데 이건 직권으로 보내주겠죠. 어이가 없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모든 걸 다 리셋시키고 다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보내는 거 뭐 한다고 그래요? 대지권 등기를 한다. 이 말은 토지 등기 있던 지분을 어디로 보낸다? 건물로 보내달라고 뭐 해야 돼요? 신청. 공동으로 단독으로. 각자 101호가 뭘로 하는데 단독인데 전부가 일기록이 때문에 한다. 일괄 신청. 자, 옮겨갈 때 뭐부터 가야 돼요? 이거부터요. 몇 번 땅인지 면적이 가서 어디로? 일동 표제부인데 아래쪽 제목이 뭐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1번 땅 지목대 면적 나오고 물론 얘도 왔겠죠. 얘도 이렇게 와서 2번 땅 지목대 면적 500제곱미터에서 먼저 뭐가 오는 거야? 토지 표시가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1호 표제부를 보면 위에는 원래 있었겠죠. 1303호 표제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갑구에 또 뭐가? 소유권이 와서 1번 땅인데 소유권, 대지권 됐고 지분은 60분질. 여기 2번 땅에서는 뭐가 오겠어요? 을구했던 지상권이 시집으로 오겠죠. 2번 땅, 지상권, 대지권, 60분질. 윗부분은 뭐죠? 전유 부분 또는 구분 건물. 아랫부분은 뭐가 돼요? 대지권, 말 바꾸면 뭐가 돼요? 토지인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의 등기 나왔잖아요. 두 가지는 이제 뭘 띄는 거예요? 일체성을 띄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만 등기를 하거나 토지만 등기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요약집 한 장 넘겨보시면 160페이지. 가로 1번 토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가로 1번 토지 등기 기록에서 뭐에 관한 등기는 금지. 그러니까 토지 등기에서 결국 이건 대지권에 관한 등기, 토지만에 관한 등기는 해서는 안 되냐 말이지. 가로 2번 어디에 동그라미 하시겠어요? 건물 등기에서 건물만에 관한 등기는 뭐 한다? 금지되는데 가로 2번이 쉬우니까 먼저 볼게요. 자, 이거 효과를 봐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101호 갑구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건물만 팔고 이 땅은 안 팔겠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자, 대출 받으면서요. 나는 저당권인데 몸만 담보로 잡고 건물만 하고 토지는 담보로 안 잡겠다. 이거 할 수는. 쉬운 말로 그냥 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만 소유권에서도 안 되고 건물만 저당권에서도 안 된다. 일단 가로 2번 쉬운 걸로 하시라고요. 중간에 가로 2번 건물 등기에서 건물만에 관한 등기는 금지. 1번 소유권 동그라미 하시고 답하시라고요. 동그라미 2번 저당권 동그라미 하시고 토지 건물 다 잡으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만 소유권, 건물만 저당권에서는 안 된다고요. 자, 위쪽으로 올라오십시오. 가로 1번, 위에서 두 번째 줄 어디에서? 토지 등기에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금지된다.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동그라미 1번은 어디에 밑줄 하시면 돼요? 소유권. 동그라미 2번은? 자, 여기도 그냥 간단하게요. 토지만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데 왜 거기는 표현이 복잡하냐면, 자, 이거 봐보십시오. 문정동 1번 땅 주인 소유자 몇 명? 60명. 전부 다 어디로 갔어요? 건물로 갔으면 여기다 뭐라고 쓰는 거죠? 소유권이 대지권이 됐다. 여기에 어디로 보냈다? 레미안 아파트로 보냈다라고 뭘 밝혀요? 뜻 누가 밝히죠? 직권. 여기는 뭐라고 밝혔겠어요? 지상권이 시집을 갔다. 어디로 보냈다? 레미안 아파트 보냈다라고 뜻을 밝히는데 얘도 뭐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자, 이 상태에서요. 누가 찾아가세요? 토지 등기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등기 해주세요. 그러면 등기함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눈이 없냐? 이 소유권이 어디로 갔다고? 이 말은 이 토지 등기는 소유권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소유권이 없고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토지에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소유권에 관한 이전이나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요. 자, 2번 땅으로 오십시오. 소유자는 누구고? 지상권자 60명. 어디로 갔어요? 근데 여기 와서요. 토지에다가 지상권 이전 등기 해주세요. 지상권에 저당권 등기 해주세요. 하면 돼야 안 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야. 근데 다시 요약제 봐서 보시면 왜 지문이 길어지냐면 이걸 다 보여주다 보니까. 자, 약자로 쓸게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에서는 뭐 하면 안 돼요? 소유권에 관한 이전이나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2번. 지상권이 대지권이 됐다. 대지권이 됐단 말은 시집 갔다 안 갔다? 그러니까 토지에서 뭐 하면 안 돼요? 지상권에 관한 이전, 지상권에 관한 저당권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뭘 기억하시냐면 무슨 권이 대지권이 됐다. 그러면 그 권은 토지에서는 할 수는 없다. 근데 이걸 나눠 설명하다 보니까 거기 줄이 많은 게 늘어났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로 위에서 두 번째 줄만 잘 읽어보시라고요. 토지 등기 기록에서 뭐에 관한 등기는? 아니요, 두 번째 줄이에요.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지금 위에서 두 번째 줄이야. 토지 등기에서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금지. 자, 그거에다 주문을 걸으시라고요. 자, 이거 한번 넣어보십시오.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뭐 안 된다고요? 소유권은 안 된단 말이잖아요.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뭐가 안 된다고요? 지상권에 관한 등기는 안 되는데 한 줄로 떨어지는데 조문을 다 해석하다 보니까 밑에 거기 기역, 니은, 말이 늘어졌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권이 대지권이 되면 그 권은 그 토지에서는 할 수 이걸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소유권이 대지권이 되면 토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안 되는 것이고 지상권이 대지권이 되면 그 토지에서 뭐에 관한 건 지상권에 관한 등기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지권이 된 권리는 그 토지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요. 해서 이렇게 만에 관한 등기가 금지가 되는데 자, 큰 4번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별표 크게 하시고 A란 말은 이게 나온다는 거죠. 건물만 등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온다? 토지만 등기가 나올 수도 있다. 자, 부부가 일심동체가 됐다. 아가씨가 뭐가 됐나 그랬죠? 그러면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는데 통장도 하나 만드는데 각자 비밀 통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만 남편만 통장 있고 부인만 통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자, 뭐가 나오느냐? 건물만 토지만 이제 어려워집니다. 아래쪽 큰 4번에서 가로 1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등기하게 될 수도 있다.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시고요.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생각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뭐라고 짝꿍을 납득시킬 수는 없지만 뭔가 느낌은 좀 오죠. 자, 이 그림 봐보십시오. 2번 땅 잊어버리시고요. 1번 땅 주인 누구예요? 소유자 60명. 물론 지분을 어디로 옮겨줬지만 건물로 왔지만 분명 땅 주인이 있죠. 자, 어느 날 X가 찾아와서요. 니네 땅 공터 이만치만 빌려주라.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특징이 뭐예요? 영위권이고 토지 전문이 아니라 토지 일부. 자, 그러면 이 X하고 땅 주인 누구니까 60명하고 계약을 하겠죠. 자, 했더니 판상이 했더니 그날 누가 까칠한 사람이 괜히 아파트 부지 일부를 빌려줬다가 애들이 상가라도 지어서 주거환경 때니까 빌려주지 말자 해서 안 빌려주겠습니다. 했더니 X가 제안을 합니다. 지료를 연 60억씩 주겠다. 집값은 5천만 원입니다. 그날 판상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빌려주자. 땅을 다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터 조금 빌려달라는데 1년에 한 집에 얼마씩 떨어져? 60억. 자, 등기해 줬습니다. 이 지상권자와 건물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지금 누가 땅 빌렸죠? X가. 아파트 부지 중에 뭘? 일부를 빌렸으니 이 지상권자하고 건물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뭔만 하는 거예요? 토지만 지상권자가 됐잖아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되는 거예요? 용의권은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엮어보십시오. 아까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뭐가 안 된다 그랬죠? 소유권 안 되는데 지상권은 특징이 토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기 때문에 무엇은 되는 거예요? 지상권에 관한 등기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자, 이게 1번의 말입니다. 자, 2번 읽으셨죠? 2번은 무슨 권이 대지권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문정동 2번 땅 떠올리시고요. 문정동 2번 땅 주인은 누구고? 지상권자 몇 명? 60명. 어디로 보냈어요? 자, 이 사람이 이 땅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넓은 어떤 땅을 사는 거예요? 지상권을 안고 사는 거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 사람하고 건물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은 지금 누구 거예요? 지상권자들 겁니다. 이 사람하고 건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사람은 뭔만 하는 거예요? 땅만 소유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땅만 토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왜 나오는 거죠?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무엇은 금지가 되지만 지상권은 금지가 되지만 무엇은 소유권의 이전이나 소유권의 저당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질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장에서 얼른 이렇게 써놓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안 되지만 지상권은 되고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무엇은 안 되지만 지상권에 관한 건 안 되지만 소유권은 될 수 있다. 그게 아래쪽 표 내용이고 오른쪽 가서 10십자 보이십니까? 거기 10십자에서 오늘 가서 이해를 못하시면 거기에 십자가에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잘 연구하시면 짝꿍한테 납득은 시키지 못해도 시험장에서 지문은 찾을 수가 있다고요. 반면에 오른쪽 오셔서 3번과 4번 묶으시고요. 3번에다 별표 크게 하시고 안 되면 이거라도 손바닥에다 문신을 새기십시오. 자, 3번도 설명한 건데 다시 설명합니다. 이분이 아파트를 산 다음에 아파트를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전세를 내줬는데 이분이 부득불 전세권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전세권 등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등기가 어디에 미쳐야 돼요? 건물에도 미치고 어디에도 미쳐야 돼요? 토지에도 미치려고 갔더니 이분이 뭘 갖고 있어요? 지분. 근데 민법에서 영위권은 지분 위에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전세권은 어디에는 안 되는 거예요?
토지에는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럼 뭔만? 건물만 전세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는 한 문구 써주는 거죠. 2-1번 2번 등기는 뭐만에 관한 것이다. 그럼 다시 건물만 소유권이나 건물만 저당권 안 되지만 여기서 뭐에 대해서는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특징은 어디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만 건물만 전세권 건물만 임차권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시험에 이건 좀 나왔을 때 이게 제일 정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3번 별표를 하시고 뭔만 나올 수 있다. 건물만 전세권, 건물만 임차권은 나올 수가 있게 된다고요. 자, 4번은 다음에는 안 봐도 되는데 첫 단어만 밑줄여 보십시오. 무슨 권이 대지권이죠? 자, 이건 가볍게 그림으로만 봐볼게요. 자, 이런 빌라를 사게 됐습니다. 101호 아래쪽 봤더니 1번 땅 임차권 대지권. 이 말은 이 101호는 건물주는 땅에 대해서 무슨 권을 가지고 있다? 저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상 가능하죠. 자, 이분이 뭐 했다? 저당권이었다. 그럼 이 저당권은 건물에 미치고 어디에도 가는데 무슨 권이에요? 근데 민법이 뭐라 하냐면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그럼 이 저당권은 어디만? 자, 여기가 소유권이면 이 저당권 소유권에 미치죠. 지상권이면 미치잖아요. 전세권도. 그런데 특이하게 임차권이 대지권이다. 여기다 저당권 하더라도 저당권의 특성상 임차권에는 저당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그럼 뭐만에 관한 저당권?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안 되니까 뭔만? 건물만 저당권인데 4번은 일반화 시키면 안 된다고요. 무슨 권일 때만? 임차권일 때 한해서는 건물만 저당권이 나오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거라 해서 4번은 다음엔 제치더라도 3번은 꼭 기억하시라고요. 반면에 아래 나라서 가로 2번 제목에서 어려운 한자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5, 6, 7번에서 5, 6, 7번에 다 전자 보이시죠? 5번 가등기에다 밑줄 하시고 본등기 동그라미 하시고 6번 저당권에다 밑줄 하시고 뒤에 경매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7번 제일 뒤에 가처분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거 봐볼까요? 자, 아가씨가 결혼해서 아줌마가 됐죠. 결혼해서 하다서 봤더니 남편이 총각 시절에 카드 빚이 1,000만 원 있었습니다. 이 빚은 여자 돈으로 갚아줄까요? 지 돈으로 갚아야 될까요? 자, 여자분이 결혼하기 전에 빚이 1억 있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이 돈은 남편 돈으로 갚아야 됩니까? 여자 지 돈으로 갚아야 됩니까? 원칙대로 하면 각자 갚아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자 뭘 보라겠죠? 이 말은 이겁니다. 뭐 하기 전에? 시집을 오지 않았다. 그럼 무슨 상태예요? 건물은 건물대로, 땅은 땅대로 각기 움직이는데 이분이 여기다 가등기를 했다. 이 가등기는 지금 땅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한 몸이 안 됐잖아요. 가등기 있었잖아요.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와서 봤더니 총각이 뭐가 있던 거야? 자, 이분이 번등기라 했죠. 이분은 땅까지 치더갑니까? 건물만 치더갑니까? 다시요. 한 몸 되기 전이란 말은 아직은 시집 오기 전 건물만 했잖아요. 여기다 뭐 했다? 가등기를 했다. 그런데 시집을 왔다고 이제. 이분이 뭐 하게 됐다? 번등기라면 이분은 뭔만 치덕 해야 돼요? 아니죠. 이 상태에서만 가등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뭔만 잡아놓은 거야? 건물만 잡아놨잖아요. 이분이 와서 뭐 하더라도 시집을 오더라도 이 사람은 번등기 할 때 건물만 왔으면 뭐만 넘어야 돼? 건물만 넘어야 되잖아요. 자, 이 아파트가 건설회사가 나대진 상태에서 저당권을 걸었습니다. 한 몸이 되기 전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건설회사는 이 저당권을 뭐 했어야 돼요? 말소를 했어야 되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말소를 못 했습니다. 뭐 하기 전이죠 지금?
자, 근데 아파트 등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가 됐어요? 시집을 왔습니다. 이분이 돈을 못 받으면 경매 집어넣겠죠. 이분은 건물도 내야 됩니까? 땅만 넣습니까? 이분은 나대지일 때 뭔만 땅만 잡았잖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5, 6, 7번 시험장에서는 금방 찾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 나오면 전. 이 말은 뭐 하기 전이라고요. 한 몸 되기 전에 한쪽에만 가등기 있었다면 한 몸 됐어도 한쪽만 넘어가야 되고 한쪽에만 저담고 있었으면 경매도 걸렸던 것만 넘어간다고요. 여기는 앞전자만 잘 보시면 시험장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만에 관한 등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데 여기처럼 뭐가 나왔어요? 만에 관한 등기가 나왔을 땐 이걸 봐야 돼요.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아래쪽 큰 4번 가로 1번 제목이 형광펜 하시고 뭐라고 경고해야 된다? 건물 만에 관한 뜻의 부기등기 형광펜 하시고 두 줄 읽으시다가 페이지 넘어오셔서 김건우를 발견하시고 4-1번에 동그라미는 언니가 해놨죠. 접수일자가 없다는 말은 말미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더 중요한 4번부터 읽어야 되죠. 4번 등기는 건물 만에 관한 것이다. 자, 거기다 상상력을 입히십시오. 건우가 본등기 하더라도 너는 뭔만 건물만 취득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중개업자가 꼭 설명해 줘야 되겠죠. 당신은 땅값은 따로 치러야 된다고요. 이런 경고가 없을 때는 다 같이 가지만 이렇게 경고가 필요하다고요. 가로 2번도 제목에 형광펜 하시고요. 거기 세 줄 읽으신 다음에 꾀꼬리를 찾아내십시오. 자, 이 말입니다. 이게 나대지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원래는 말소가 되고 분양 등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말소가 안 되고 저당권이 있는데 대지권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경고를 해줘야 된다고요. 뭐라고 경고를 해줘야 돼요? 별도 등기 있다는 문구를 써줘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라고요. 어디 가서 찾냐면 158페이지 가서 찾으시고 찾았으면 별표하시고 만세 부르십시오. (158페이지)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를 시험에 물어봅니다. 했더니 제일 밑에 시험장에서도 제일 밑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일동 표제부입니까? 전유부분 표제부입니까? 전유부분 표제부 중에 어디에 있어요? 대지권의 표시란 이렇게 표현해 줘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별도 등기란 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도 떼봐야 돼요? 토지 등기 떼봐야 되지만 반대로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는데 별도 등기란 말이 없을 때는 아파트는 토지 등기는 떼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따라 이렇게 별도 등기 있을 때는 확인 설명서도 반드시 봐야 돼요. 브리핑 해줘야 한다고요. 여기에 별도 등기인데 이 저당권이 돈은 갚았는데 말소만 안 되고 있다. 법무사 비용은 들어갈 것이다. 이 저당권이 아직도 뭐하다?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경매 넣기 전에 살아면 땅값을 또 뭐한다? 낼 수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별도 등기라는 문구를 써줘야 된다고요. 자, 거기까지 찾아왔고 거기 아래 표 5개 보이시죠? 거기다 별표를 하시고 요약집에 5개가 다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신청인지, 직권인지, 부기등기인지, 주등기인지 5가지를 내 눈으로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자, 거기까지 보시고 문제 통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봐보시면요. 자, 11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180페이지. 저는 다 설명했고 여러분이 답만 불러주면 됩니다. 어디다 동그라미 찍어야 돼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옆에다 소대지 써놔야 되겠죠. 소대지일 때 소유권은 안 되지만 무엇은?
지상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건물만 소유권, 건물만 저당권은 안 되는 거고요. 답은 몇 번? 5번. 12번 문제도 혼자 힘으로 풀어보십시오. 일단 대지권 하면 건물만 소유권, 건물만 저당권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1번, 2번은 뒤에 뭐라고 했어요? 건물만 소유권, 건물만 저당권 안 되죠. 3번 지상권이 대지권이더라도 뒤에 건물만 저당권 안 되는 거죠. 4번 소유권이 대지권이고 대지권이라는 뭐였죠? 뜻의 등기를 마친 토지 등기 지역권은 할수 소대지죠. 소유권이 대지권이니까 소유권은 안 되더라도 지지 전임 영위권은 나올 수 있다. 4번 틀렸고 5번은 구조가 지대소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토지의 지상권은 할 수 없다. 13번 문제 별표를 하시고 이거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마늘을 안 되는데 진짜 마늘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찾으라고요. 건물만 전세권, 건물만 임차권은 나올 수 있다. 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전세권하고 임차권 어디에 안 되기 때문에 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만 전세권, 건물만 임차권 13번처럼 나오게 되면 다 뒤지지 말고 뭐부터 잡으러 가야 돼요? 전세권인지 임차권을 먼저 잡으시라고요. 3번 건물만 전세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죠. 14번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읽어야죠. 소유권에다 치고 읽어야 되겠죠. 그럼 1번은 돼요, 안 돼요? 소대지니까 소유권 안 돼도 토지의 지상권은 되죠. 2번은 돼요, 안 돼요? 임차권은 건물만 된다고 그랬죠. 3번은 전자 잡으면 되죠. 한 몸 되기 전에 한쪽에만 저당권, 경매는 걸렸던 것만 경매 넣겠죠. 4번 건물만 가압류. 가압류는 무슨 문제죠? 돈 문제로 소송 다 잡아야 되죠. 4번 답은 나왔고 5번은 뭐니까? 지역권은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왜 나온다고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니까 소유권은 안 되지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나올 수 있다고요. 답은 가압류는 다 잡아야지 건물만 잡으면 나중에 분리돼 버린다고요. 답은 4번이고요. 15번 문제 1분 드릴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다섯 개가 어디 있는지를 내 머리에서 선연하게 떠올라야 됩니다. 깨꼬리가 어디 있었어요? 오늘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시라고요? 반드시 가셔서 그냥 집에 가서 바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2시간만 지나도 라면 끝 돼버립니다. 5번이 답이죠. 별도 등기란 말은 여기 일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어디에 전유 부분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라 나오죠. 자, 16번 기출문제 봐보십시오. 틀린 거. 1번 부속 건물에만 대지권이 있으면 거기다가 부속 건물에 대한 뜻을 옮겨주면 되겠죠. 2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하지 못한다. 대지권이 뭐니까? 지분이니까. 2번 맞았죠. 3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대지권을 등기하는 건물에 원래 만자가 안 되지만 뭔만 건물만 전세권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요. 2번, 3번 묶어서 세트로 기억하시고요. 자, 4번 보신 다음에 답을 불러주면 좋겠죠. 어디가 틀렸는지. 건물 등기에 시집을 보내고 나면 친정, 토지 등기 찾아가는데 표제부에 나오던가요? 갑구 또는 을구에 어디로 보냈다는 뜻을 밝히는 거죠. 이거 제일 많이 묻는 게 지금 이 부분이라고요.
대지권 등기를 마치면 토지 등기 찾아가서 소유권이면 갑구, 지상권이면 을구에다 어디 건물로 보냈다는 뜻을 밝히는데 누가 한다고요? 직권으로 해. 자, 해서 4번 나왔고, 자, 5번은 1년 번호라는 거 보이죠? 이 그렇게 한다고요. 여기다 다 쓰지 말고 1번 썼으면 여기 몇 번으로? 1번으로 간단하게 표시한다고요. 답은 4번이었고요. 17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고 부조를 누르십시오. 순위 번호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번호로? 접수 번호로 표기하시고. 자, 2번은 아파트는 일동 표제에다만 변경하면 안에 속해 있는 60세대 전부에 대해서 요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3번 읽어내십시오. 대지권 등기를 했단 말은 건물과 한 몸이 됐으니까 이제는 건물만에 관한 문구가 없다면 어디까지도 땅까지도 요력이 있는 거죠. 자, 4번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다. 그 경매 절차에서 전유 부분을 경락받은 자는 뭣도? 이건 종물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죠. 종된 권리에도 따라가야 되겠죠. 5번 읽으시면서 몇 세대? 60세대. 101호 주인은 불나서 어디 가버렸습니다. 이웃집에서 모여줄 수도 있다. 대위에서 멸실등기 들어가겠죠. 답은 1번이 됐고요. 자, 18번 문제. 틀린 거 찾기. 몇 회 때 문제? 작년 문제죠. 자, 1번 등기관이 소유권 일부 이전기란 말은 공유가 됐죠. 뭐 보여주시고? 지분. 2번 살고 있습니까? 방 뺐습니까? 그에 기초한 이전기 할 수는 없다. 답은 나왔고. 3번 한 단어 써보십시오. 쌀 50가마를 빌려주고도 저당권 할 수 있지만 평가액은 같이 올려줘야 되죠. 4번 지역권의 특약사항 이런 게 있으면 올려주시면 되고. 5번 별표를 하시고. 자,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해 준대. 자, 거기 현재 구분 건물 소유자 보이시죠? 제가 왜 이 문제를 여기다 배치했냐면 이게 몇 회 때 문제라고요? 18번에 5번을 내면서 그 옆에 써졌죠. 내년에는 이게 독립 문제로 나온다. 라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죠. 뭐 써진 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안 써진 걸 볼 수는 없죠. 그 밑에 19번 별표하시고. 자, 요약집 봐보십시오. 요약집 아래쪽 큰 5번 제목이 뭐였어요? 거기 밑에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차분히 읽어보겠다. 지금 끝낼 수 있는 거 끝내시라고요. 제일 중요한 말은 중간 생략 등기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요. 동시 신청도 중요하고요. 자, 이거 하고 이제 집에 가셔야죠. 자, 이거 무고동 14번 땅입니다. 봤더니 소유자는 홍길동이더라. 동해 건설에서 땅을 사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뭐 때문에 샀을까요? 아파트 지으려고요. 자, 아파트 짓는데 분양했겠죠. 101호를 갑이 분양받았습니다. 이렇게 분양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분은 뭐라고 부를까요? 분양한 사람, 분양한 사람이, 이 사람 분양을. 그래서 뭐 붙여주는 거예요? 받을 수, 분양을 받은 사람, 수분양자, 분양계약서를 봤더니 5억에 분양받았습니다. 이 5억은 무슨 값이에요? 건물만 살까요? 무고동 14번 땅 다 줬을까요? 이 값이 5억인 거죠. 자,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동해건설입니까? 갑입니까? 갑은 샀잖아요. 원시 취득자는 누구예요? 동해건설 해서 이때 아파트가 완성되는 순간 뭐가 발생한 거예요? 대지 사용권인데 그러면 여기 소유자가 몇 명이 되는 거죠?
101호 소유자 동해건설 지분 나오고 102호 쭉 나오는데 이렇게 다 쓰면 복잡하니까 뭐 보내라고 그랬어요? 시집 보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동해건설이 보존 등기를 할 때 이때 뭘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등기예요? 대직 뜻이 아니고요. 여기 있던 걸 몰라요. 건물로 보내달라고요. 직권으로 공동으로. 그것도 무슨 신청? 그 다음에 일괄 신청을 동해건설이 60명이 했는데 하는 말이 등기소에서 하는 말이 이거 아직 못한다. 왜 못합니까? 아직 지적 정의가 안 돼서 토지 등기는 정지된 상태다. 뭘 못하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101호치만 놓고 보면 표제부가 101호 전용 면적 85 밑에는 시집 왔어요? 못 왔어요? 못 왔죠. 자, 그리고 이제 보존 등기 누구 명의로? 동해건설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겼어요? 갑한테 넘겼는데 갑은 다시 또 전멸했거든요. 을한테. 을은 누구한테?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넘어간 상태라는 거죠. 이때 병은 건물 소유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101호에 소유권 이전했어요? 됐죠. 토지 소유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토지는 등기를 못 했잖아요. 토지는 여전히 누구 명의로 남아있어요? 동해건설 남아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중개업자였다면 이 계약서에 특약사항 빠뜨리면 안 되겠죠. 우선 건물은 넘겨주고 다음에 토지 지분의 이전 절차에 뭐 한다? 협력하기로 한다. 문구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토지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동해건설은 뭐 넘겨줘야 돼요? 대지사용권을 이전해줘야 되죠. 근데 동해건설이 누구한테 처음에 팔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넘겨주고 갑은 누구한테? 을은. 근데 문제는 집집마다 다 팔렸거든요. 이걸 다 하려고 보니까 토지 등기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큰맘 먹고 뭐 해주기라는 거예요? 이거 빼먹고 동해건설에서 누가 앞으로? 병이 지금 누구예요? 현재 구분 소유자 앞으로 막바로 뭐 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을 해준다고요. 누가 의무자? 동해건설 의무자, 병이 권리자. 그래서 이때는 수분양자를 거치지 않고 누구 앞으로? 현재 구분 소유자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무슨 등기? 대지사용권 이전 등기. 자,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칠판에서 느끼시라고요. 이 사람 주소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건물할 때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증명점이 들어가지 않는다. 자,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 있긴 있죠. 이렇게는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가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한 장, 이렇게는 있지만 누구하고 누구 간에는? 동해건설과 병간에는 계약서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계약서도 첨부되지 않고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소유자의 무엇은 필요하고? 인간 필요해서. 그러면 병만 넘기는 게 아니라 현재 구분 소유자 총 몇 명? 60명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는데 60명을 또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옵션 넣는 거죠. 이것만 하지 말고 동시에 뭣도 해라. 대지권 등기 두 건을 뭐 해라. 반드시 동시에 하면 60명을 쓰는 게 아니라 잠깐 뭐 하고 눈길 주고 뭘로? 건물로 이렇게 시집을 보낸 다음에 여기다는 어디로 보냈다는 뜻만 써주면 토지 등기가 간단하게 되는데 이 두 건을 그래서 반드시 봐야 돼요. 동시에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말들이 요약지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로 3번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자, 얘는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어디 차이냐면 동해건설이 땅을 샀는데 동해건설도 이전 등기를 못 했는데 등기가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해건설은 땅 소유자 됐어요 안 됐어요? 혹시 186조라고 하십니까? 등기를 안 했잖아요. 땅 소유자 안 됐잖아요. 자, 그런데 아파트가 완성되고 가능했으면 동해건설을 봐야 돼요. 등기를 하면 이 사람은 아파트 짓고 취득했습니까? 아파트 짓기 전에 취득했습니까?
그래서 가로 3번 제목이 뭐가 돼요? 건물이 완성되고 땅이 주인이 됐잖아요. 사후치득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아까 그림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았으니까 아까 이 절차를 다시 그대로 하는 게 그대로 준용하면 된다고요. 자, 돌아오셔서 19번 문제 하시고 방학을 즐겁게 보내십시오. 몇 번? 이러면 방학을 즐겁게 못 보냈죠. 1번. 1번이 왜 틀렸어요? 수분양자가 올 필요 없다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단독이 아니죠. 여기요, 여기. 대지권 등기는 단독이지만 대지 사용권 이전은 소유권 이전이니까 뭘로 해야 돼요? 공동이잖아요. 근데 분양자와 누구라고요? 현재 소유자도 부정확한 표현입니다. 현재 무슨 소유자? 구분건물 소유자와 공동 신청이지 수분양자 거칠 필요가 없다고요. 2번 당연히 무슨 신청이고 공동 신청이고 3번 계약서 있다 없다. 동해건설과 병은 계약서 없잖아요. 주소는 이미 확인됐었잖아요. 4번 반드시 두 건은 뭐 하시고 동시에 하시고 5번 나중에 취득했을 때도 이 절차를 그대로 뭐 하시고 준용해 줘야 한다고요. 19번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18번, 5번 때문에 18번, 5번은 맞게 내놨는데 거기에 지금 투명 글씨로 나와 있거든요. 내년에는 뭐 한다? 독립 문제로 나온다. 시험장 갔더니 정말 나왔습니다. 아싸 외쳤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19번은 숙제를 하셔야 된다고요. 자, 오늘 가실 때는 어떻게 가시라고요? 그대로 가셔서 구분건물 등기를 한번 잡아놓으면 이걸 잡게 되면 등기법 나머지는 더 쉬워집니다. 오늘 가셔서 한 번은 머리에 지가 날 때까지 구분건물 등기를 정리해 보시라고요. 방학 잘 보내시고 저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8월 1일인데 임 선생이 8월 8일 날 중개 실무교육 받거든요. 제가 그래 바꿨습니다. 이거 비밀인가요? 임 선생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7, 8, 90에 중개사 그 실무교육이라는 거죠. 그걸 받아서 제가 시간을 바꿔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8월 1일이 아니라 며칠 날? 8일 날 오시고 8월 1일 날은 무슨 과목? 중개사법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방학 잘 보내시고 제가 등기법 100문제, 지적법 100문제 OX 나눠드렸습니다. 푸시고 정답은 내일 한번 확인하시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